민주당과 국민의힘, 국민의힘과 민주당. 일단 양당이 우리 전북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우려가 우려에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원기 기자, 이 네.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? 정말 앞서 보도된 그대로라고 봐야 하는지 먼저 민주당부터 이야기해 주시죠. 대놓고 우리는 전라북도에 관심이 없어요.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 각 당이 이어가는 어떤 총선 전략을 보면요, 맥락적으로 우리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 어장 관리라고 하잖아요. 그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질 않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지역을 힘들어 관리할 이유는 없겠죠. 네, 하지만 이 민주당은 중앙선대위가 도당에서 총선 승리 결의까지 했는데요. 네.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단 여러 우려들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우려를 다독이는 자리다. 이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상용차 자율주행, 또 특화단지 구축, 그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일단 공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 공약들 너무도 좀 친근하죠. 네. 네, 4년 전 총선, 또 대선, 또 길게는 6년 전 그 지방선거 때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이 공약이라는 게 약속을 지켜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제 또 다른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공약으로 나온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이 민주당 내 전북 출신 의원들의 경선 탈락 등도 이 우려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결국에는 그 하위 10%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가 됐고요. 그 고창 출신의 강병원, 군산 출신의 양기대, 또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역시 민주당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요. 네, 그렇다면 어장 관리 차원이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북 공약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조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물을 걷었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싶은데 그나마 우리 전주 을 지역에서는 조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지역 정서가 윤석열 정권 퇴진, 심판, 검찰 독재, 타도 이걸 어떤 정서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 이제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방송에서 쓰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이번에 비례정당 네. 관련해서도 1차에서는 단 한 명도 전북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중앙당,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전라북도 인사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.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 네.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국민의힘이 지금껏 추진을 하던 서진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호남을 이제 공략하는 어떤 정책들이었고 이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. 그 정운천 의원이 또 이제 추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행 의원 제도가 있는데 이 동행 의원 제도라는 게 이제 호남 외형 확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과 광주, 전남을 이제 제2 지역구로 배정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요. 또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게 멈춰지게 됐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. 네,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전북 출신 의원들이 고전을 좀 하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분입니다. 그 익산 출신의 조수진 의원은 이제 공천에서 떨어졌고요. 그 남원에서 서대문으로 작년에 지역구를 옮긴 이용호 의원이 있는데 일단 공천장은 받았지만 그 본선에서 굉장히 고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이래저래 지역으로서는 총선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모습이네요. 그렇죠.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가 늘 이제 선거 기간 때에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투표를 해서 갔을 때에는 그 투표를 찍는데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사실이거든요. 네. 그 각 당의 선거 슬로건이나 그 지향점이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정치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에서 그 진영 논리로 치닫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맹목적인 투표를 종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그 지역 발전이 굉장히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고요. 네, 이제 총선 본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래저래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.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. 박원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.